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요즘 이 생활인구가 지역 활성화의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경북도 역시 생활인구 늘리기에 집중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경북도의 정책과 기대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경북도가 생활인구 늘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활인구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통계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집계하는 인구 통계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구뿐만 아니라 이 기존에 일을 하거나 또는 뭐 교육을 위해서 이 대학생이 대표적이겠죠. 네. 이 주민등록 주소지는 학교가 없는 곳인 본집에 있지만 네. 실제로는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주요하게 생활을 합니다. 게다가 또 장기적인 체류형 관광을 하는 분들 역시 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지만 주민등록상 인구 통계에는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인구들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 네. 생활인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을 위해서 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직장인이나 뭐 2도 5천 아니면 5도 2천 이렇게 뭐 세컨드 하우스를 두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까지 네. 생활인구 통계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인구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경북을 비롯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이 주민등록상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실제로 뭐 안동시만 하더라도 안동시로 전입하는 이 전입자, 대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네. 이게 이 법령상으로는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으로만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 주소지를 내가 아직까지 옮기기는 좀 그런데 네. 이런 혜택도 받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서 이 법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네. 이 지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길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이 생활인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 지역으로 유입을 늘리자는 게 이 목표인데요. 이 경상북도 역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계획할 때 네. 이 생활인구에 기반을 한 이 사업 신청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 관광이나 뭐 일 또는 뭐 유학생 유치, 이 빈집 재생 사업에 있어서도 이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인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등록인구보다도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조금 더 중요해졌는데 그렇다면 현재 경북의 생활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를 늘리기 위한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생활인구와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좀 추계를 해보면 네. 현재 경상북도 주민등록상 인구의 약 3.6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인구는 경상북도가 뭐 260만 정도라고 한다면 이 생활인구로 집계를 하면 약 1,000만 명 가까이가 되는 거죠. 네. 이 전국 평균보다도 그래도 이게 좀 낮은 수치입니다.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가장 많은 지역은 혹시 어디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서울특별시 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주거지는 경기도와 뭐 인천시에 두고 있지만 이 주택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서울 도심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네. 서울시 인구보다도 몇 배 정도 더 많은데요. 이것처럼 이 생활 인구가 그동안 경상북도에서는 통계나 추계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에 맞춘 정책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생활 인구를 우선적으로 좀 늘리는 이 정책으로 잡게 된 겁니다. 네. 이 대표적인 게 주민등록상 인구가 줄어드는데 주요한 혜택들을 보면 자, 이쪽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이 귀촌, 귀농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언뜻 이렇게 마음이 크게 동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네. 괜찮다. 이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 그리고 노는 공간들을 열어주겠다. 이 생활 인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지원해주겠다라고 어. 하는 사업을 열게 된 겁니다. 네. 특히 뭐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농산물 마케팅 지원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경상북도 칠곡군이 있고요. 네. 이 소규모 마을의 경우에도 마을 활성화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남는 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바꾸고 여기에 생활 인구로 포함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마을 지원 사업이 이 경북도 내에서는 15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인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이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안 가본 곳은 주소지를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연이 있게 되면 이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주를 결심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인데 이 안동의 경우에는 안동 고택에서 살기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이외에도 뭐 경북 여러 지역의 이 기농 기촌 체험 프로그램, 이 대학생 유입 정책 등에서 이 생활 인구를 늘리려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동과 또 포항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고향 올레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두 지역이 각각 워케이션 그리고 두 지역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안동과 포항이 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요. 이 워케이션 사업부터 살펴보면 이 워크와 베케이션 그러니까 일과 쉼의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동시는 이 구도심에 있는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성향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업무 공간 네.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네. 이 스타트업,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이 복잡하고 이 빡빡한 서울 수도권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라. 요즘 시대에 공간과 지리적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이 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한옥 리모델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방문자 목적에 맞춰서 힐링을 할 거냐 아니면 일을 할 거냐 이 코스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이 단기 체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머물게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면서 야 안동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또 살아도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면 이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겠고요. 네. 아니면 장기적으로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내가 여기서 일해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생활 인구가 또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포항의 경우에는 두 지역 살아보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 읍성 안에 있는 유유가옥 사용하지 않는 집을 거주 공간으로 제공하고 네. 여기를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포항의 역사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활용하게 되면 이 지역을 활용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생활인구로 편입되게 되고 네. 여기서 생산된 문화예술 창작물이 또 지역으로 환원되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리겠다는 건데 네. 이 경북 북부 지역의 지자체들도 이런 사업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안동시 그리고 포항시의 사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앞서도 좀 언급해 주셨지만 농촌 지역에서 빈집 활용이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문경이나 의성 등에서 빈집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런 프로젝트가 그럼 이 생활인구 확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생활인구가 유입되려면 학교가 있거나 직장이 있거나 맞습니다. 관광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세 가지 다 먹고 자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려면 안정적인 이 주거 공간이 필요한데 농촌 지역으로 가게 되면 흔히 이야기하는 숙박시설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어렵습니다.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찾으려고 보면 이 매물이 잘 나온 것도 없고 거래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진을 빼고 돌아가는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노는 집, 이 빈집의 비율도 이 경북 지역이 10%가 넘거든요. 네. 이 전체 주택 가운데 10% 정도가 빈집인데 왜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없지? 그러니까 소유주는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 집을 이 매물로서의 가치가 적다 보니까 굳이 팔지 않고 그대로 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자니 또 이 비용도 만만치 않고 네. 근데 이런 빈집이 마을에 계속 방치되게 되면 주변도 효과적으로 여기 빈집이 있으면 그 다음에도 빈집이 점점 네.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이 공간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좀 지원하고 이 도시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상주의 경우에는 10년 넘게 좀 방치된 찜질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좀 많을 때는 이 찜질방을 활용하다가 이 건물,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사람도 민간에서는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이 최근 들어서 지역 특산물인 명주와 연계해서 문화체험 공간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연간 18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관광지 역할을 넘어서 내가 여기서 한번 살아볼까라고 마음먹었을 때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네.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빈집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창업을 하려면 안정적인 이 사무 공간이 또 필요한데 네. 이 빈집을 활용한 공간을 청년 창업자에게 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게 되면 수도권을 고민하던 청년 예비 창업자들이 이 지역을 고려하게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단순한 뭐 당일치 아니면 뭐 1박 2박 정도의 단기 관광이 아니라 머물면서 이 관광을 하는 네. 체류형 관광을 지속적으로 좀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예를 들어 문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언론에서 이미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네.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기업인들이 여기 카페를 조성하고 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들을 좀 확장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류하고 이 사업들도 같이 나누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빈집 활용 사업은 지역적으로도 필요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생활 인구에게도 좀 매력적인 이 포인트를 제공하자는 게 중요한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빈집 활용에 대한 이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활 인구가 참 중요해진 만큼 이 경북도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유학생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과 앞으로의 목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이유는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네.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저마다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예상되는데 이 대학, 지방 대학, 지역 대학이 사라지게 된다면 더더욱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와 더불어서 유치한 유학생들이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경상북도가 펼치고 있는 이 중요한 정책입니다. 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보시면 외국인 유학생들도 어느 지역에 처음 들어왔냐에 따라서 쓰는 말과 언어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사투리를 쓰는 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곳에서 이 지역의 문화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또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외국인이라고 해서 내국인과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경북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또 배울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4년 다니고 나면 유학 비자가 끝나게 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머물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싶어도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비자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네. 때문에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경북에 남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바로 취업하거나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까지도 이 경상북도에서는 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유학생들이 인구 감소 지역, 경북 지역의 대부분의 시군 지역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면 지역 특화 비자라고 해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이 비자를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5년, 여기에다가 대학생활 4년, 9년이지 않습니까? 네. 9년 살면 내가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겠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때문에 경상북도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 아래 10,000명 정도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 숫자를 2028년까지는 30,000명까지 늘리겠다라고 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단순히 인구가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네. 필요한 인력, 인적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업,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 모두 좀 한 몸으로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환구 확대를 위한 이 도 차원에서의 노력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도 대학생 학업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인구 유입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지역 정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 안동시의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안동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해서 만약에 전입을 하면 현금 100만 원 또는 지역사항 상품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약 2,600여 명의 대학생이 지원을 받았고 네. 지난해에는 224명의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게 특징인데 사실 이 정책의 한계도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 전입을 했다가 다시 졸업하게 되면 돌아가게 된다면 네. 단순히 통계상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네. 때문에 안동시가 추가적으로 고민하는 게 졸업 후에도 지역에서 좀 정착하고 지역 인구로 남을 수 있도록 이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지만 이 주민등록 전입하는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인구 늘리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경북의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게 긍정적인 면과 이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면을 보면 이 주민등록 인구 대상으로만 지원하던 정책을 지자체가 야 너는 경북 사람 아니잖아, 이 사업에 지원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것에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 주소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의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네. 이후 주민등록 인구 전입으로 이전되는 단계까지도 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해야 되는 이 부정적인 측면은 네. 야 우리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들지만 생활 인구는 많으니까 괜찮아. 생활 인구를 통계 잡는 게 단순히 인구 감소에 대한 이 방어적인 성격만 가져서는 안 된다. 네.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체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작용해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의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